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탄화수소를 분류하는 내용 어떻게 하면 될지 선생님과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탄화수소는 탄소수가 동일한 경우에 사례를 주고 비슷하게 생긴 꼴로 줘요. 그리고 나서 그 특징별로 각각에 해당되는 애들을 한번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유형으로 굉장히 잘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많이 이 부분 또 틀리기도 합니다. 헷갈려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될지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단계별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자료를 봤더니 탄소가 6개인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 그러니까 모양, 구조, 포화와 불포화 이런 특징으로 다뤄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 해보면 좋을 작업이 뭐냐면 분자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들을 구조식으로 그려봐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주어져 있는 화합물에서 살펴봤더니요. 탄소가 6개이고 수소가 12개짜리가 있어요. 이러한 관계는 이중결합을 가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러한 분자식을 가질 경우에는 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구조인지 먼저 구조식으로 나타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식으로 각각을 이제 하나씩 한번 나열해 볼까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 탄소 6개, 수소 14개짜리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사슬 모양이고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화합물로 그릴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면 탄소 6개, 수소 6개짜리가 있죠. 이들은 뭐였죠? 벤젠이에요. 그래서 마치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처럼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반복된 구조가 아니라 1.5 결합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탄소 6개짜리와 수소 12개짜리예요.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지적해 줬던 것대로 이렇게 이중 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리가 될 수도 있더라. 이럴 때 또 학생들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중이요. 여기 말고 여기에 있으면요? 여기에 있으면요? 여기에 있으면요? 다 상관없죠. 어쨌든 이 분자식을 가질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한 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자식을 구조식으로 나타내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미션이 뭐냐면 두 번째는 조건에 따라서 분류하셔야 되죠. 조건이 뭐였냐면 먼저 고리 모양입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고리인 아이와 그 다음 아닌 아이들로 나눠줘야 돼요. 고리인 아이들 뭐가 있었죠? 탄소 6개, 수소 12개에 해당하는 사이클로헥세인, 그 다음에 벤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아닌 애들은 다 사슬이 될 텐데 C6H 14개짜리와 C6H 12개짜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이에요. 이번엔 또 하나의 조건이 뭐가 있냐면 고리라고 하는 거에서 끄집어낸 두 가지의 구조 속에서 하나는 평면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고리 모양 사이클로헥세인과 벤젠 중에서 평면 구조인 건 누구죠? 벤젠이죠. 그 다음에 입체 구조를 갖는 것은 그렇다. C6H 12개에 해당하는 사이클로헥세인이더라. 그래서 A는 벤젠, B는 사이클로헥세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이번에는 고리 모양이 아니에요. 즉, 사슬 모양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포화냐? 라고 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일 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포화가 될 것이고 이중이나 삼중을 끼고 있다면 그들은 불포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포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들 수 있지?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C. 자, 요걸 좀 지울게요. C 4개가 아니니까 6개와 그 다음에 수소 14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불포화인 건 이중인 거 하나 있었죠? 탄소 6개, 수소 12개. 그래서 C는 헥세인, 그리고 D는 헥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배운 내용을 한번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림은요, 4가지의 탄화수소가 몇 가지의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있는 것은 탄소 6개, 수소 12개. 그 다음 있는 것은 탄소 6개, 수소 10개, 즉 고리이면서 이중인 거죠. 그 다음인 것은요. 탄소 6개, 수소 10개예요. 여기는 아까는
고리이면서 이중인 구조였지만 지금은 삼중이 하나 있는 구조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벤젠이죠. 자, 그러면 각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자식이 이렇습니까? 네,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고리 모양인가요? 그럼요. 따라서 고리 모양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가 될 것이고 아닌 것이 나가 될 거다. 방향족 화합물인가? 벤젠은 향을 띠고 있는 유일한 화합물 방향족 맞죠? 그래서 다가 벤젠,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사이클로헥세인. 자,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기억항이에요. 가와 나는 뭐였죠? 이중과 삼중을 갖고 있는 불포화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항을 볼게요. 나에는요, 뭐가 있었죠? 그렇죠. 나에는 삼중결합이 존재하는 구조. 그 다음에 디귿항이죠. 탄소 원자 사이에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결합 길이. 자, 결합 길이라고 하는 거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그 다음에 벤젠의 결합 길이까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라고 하는 것은 벤젠, 즉 1.5 결합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라라고 하는 것은 단일 결합, 즉 하나의 결합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벤젠은 이중결합만큼 짧지는 않지만 단일과 이중의 중간적 결합의 형태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합 길이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요. 따라서 결합 길이는 벤젠이 라보 단일 결합보다 더 짧더라라고 하는 진술이 옳게 되어서요. 맞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기억, 니은, 디귿으로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요. 표는 탄화수소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탄화수소의 구조식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구조 이성질체입니까? 뭘 구하라는 거죠? 분자식이 같은 애들 몇 개예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처음에 있는 것은 벤젠, 그 다음은 사이클로헥센 10개로 얘기하셔야 되죠. 그 다음은 그렇죠. C 5개, H 10개에 해당하는 사이클로펜테인. 자, 그 다음에는요. 이중결합이 있고 탄소수는 하나, 둘, 셋, 넷, 5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가 5개, 수소는 10개, 이중결합 갖고 있는 구조. 그러면 여기에서 살펴본다면 구조 이성질체, 분자식이 똑같고 구조가 다른 관계는 이들 둘이다 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다는 거. 나번을 볼게요. 분자 내에서 탄소와 탄소의 결합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벤젠은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길이 같아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일 결합 길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이클로펜테인도 그들의 결합 길이가 각각 같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다이죠. 분자를요. 완전 연소시켰대요. 그럴 때 생성물이 같은 것은 몇 가지입니까? 보세요. 이들 4가지 화합물은 몽땅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연소 생성물은 CO2와 H2O밖에 나올 수 없어요. 몽땅 4가지가 다 같더라 라고 하는 설명에 의해서 자, 우리 정답은 몇 번에 고르면 될까요? 그렇죠. 5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화수소 분류하는 거 잘 해두셔야 합니다. 탄화수소는 각각이 갖고 있는 일반식, 즉 분자식에 대한 특징으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연관해서 복습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실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